만나서 반갑습니다. 편입영어를 가르치는 이종현입니다. 우선 제 소개를 먼저 잠깐 좀 드릴게요. 저는요,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요. 현재 브라운에서 2017년도부터 7년째 편입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. 이 편입영어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들, 특히 편입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이제 처음 알아보는 수험생들,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한데 혹시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면서 찾고 있는 분들, 그런 분들에게 제가 언어에 대한 과목, 영어 과목이라는 거는 대체 어떻게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는 건지, 특히 편입영어라는 것은 어떻게 공부해야 성적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노하우를 담은 저 이종현은요, 어떻게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1년 동안 수업을 진행하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.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영어라는 것도 언어에 대한 과목이잖아요. 어떻게 공부를 하면 언어 과목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. 언어에 대한 과목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냐면요. 이거 그냥 어느 정도는 타고나는 거 아닌가? 실력이 오를 수 있는 건 맞지만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런 분들에게 그렇지 않고요. 어떻게 공부를 하면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, 편입영어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특별하거든요. 그렇다면 편입영어라는 거는 대체 어떤 유형들로 구성이 돼 있고, 그리고 그 편입영어에서 각 유형별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먼저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만나서 정말 반갑고 여러분 이 영상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로 가서 언어 과목의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잘 생각해 보시면 수능 국어라는 것도 그렇고 수능 영어를 준비했던 분들도 그렇고 성적을 올린다라는 게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게 돼요.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수능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신 것 같아요. 몇 년 동안 수능을 준비했는데도 국어 성적이 2등급이더라고요. 그 말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1등급이라는 건 원래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. 이 언어에 대한 과목은요. 방향성이 정확하면 하루를 공부해도 오르는 거고요. 방향성이 잘못되면요. 10년을 해도 비슷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. 그냥 무턱대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어떤 사고체계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지가 사실은 성적 향상에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언어 과목에 대한 성적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. 바로 첫 번째가 생각의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. 읽었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. 그러면 그 기준이 잡혔을 때는요. 그걸 가지고 무슨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추론을 해야 되고 라는 것들을 공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당연하지.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냐. 누구나 그거 하면 다 잘하겠지? 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. 생각보다 특히 영어 과목은요.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연습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적어요. 여러분, 그러다 보니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. 학생들은요, 시험 문제를 풀 때 내 머릿속에 드는 판단을 잘 믿지 못하게 돼요. 선생님, 저는 이런 영어 같은 문제를 풀 때 얘도 정답인 것 같고 얘도 정답인 것 같고 해석상 둘 다 정답이 되는 것 같아서 헷갈려가지고 고민하다가 이거를 찍으면 어김없이 다른 게 정답이다. 나는 참 헷갈리는 거를 지우질 못하겠다.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. 하나가 정답이고 하나가 오답인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렇거든요. 근데 보통 이런 순간이 됐을 때 학생들은요. 문제를 더 풀다 보면 알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거죠. 그렇지 않습니다. 애초부터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되는 문제예요. 내가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습이 안 돼 있어요. 기준 자체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. 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그냥 막 푸니까요.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죠.
잘 풀리는 건 풀고 헷갈리는 건 끝까지 헷갈리고 요 단계를 벗어나지를 못하게 돼요. 예를 들어 내가 한 4등급 정도에서 시작했을 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면요. 2등급 정도까지는 가거든요. 근데 1등급까지는 잘 못 가게 돼요. 내가 어떤 식의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. 우리가 그 헷갈리지 않게 만드는 걸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정말 아쉽게도 있죠. 대부분의 영어 수업에서는요. 여러분들 이런 연습이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보통 듣게 되는 대부분의 수업은 어떤 수업이냐면요. 첫 번째, 선생님이 한국말로 그냥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려줘요. 그런 식으로 한국말 해석을 공부하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. 선생님, 저는요. 문장 하나하나씩은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겠는데 이거를 전체 지문으로 두고 보면 뭔 말인지를 모르겠다. 내지는 선생님, 저는 지문의 중간쯤을 왔을 때는 뭐를 읽었는지를 다 까먹는 것 같다. 분명 한 문장 한 문장은 내가 좀 읽었던 것 같은데 중간쯤 오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로 가면요. 뭐 이런 거죠. 예를 들어 지문의 5번째 줄에 이렇게 써 있으니 정답은 얘가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.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. 왜 하필 5번째 문장인지는 몰라요. 그런 판단을 해야만 하는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? 보통 수업에선 그런 게 없습니다. 그냥 정답이 얘니까 근거는 이거다로 듣게 되는 거죠.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들을 때 어때요? 거기를 보고 답을 이걸 찍으라고 하면 그렇구나는 하거든요. 말 그대로 이해는 하는 거죠. 근데 막상 혼자 풀라 그러면요.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왜냐하면 같은 부분에서 똑같은 판단을 못 하거든요. 그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건 사실은 왜 5번째 문장을 봐야만 하는지,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아닌 5번째 문장을 봐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죠. 바로 그게 생각의 기준을 만드는 거고요. 판단력을 키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헷갈리는 걸 답을 못 짓고 중간쯤 오면 내가 뭐 읽었는지를 까먹고 선생님이 거기를 보라 그러면 왜 뭐 답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왜 거기를 보는지를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보통 질문을 가죠. 이런 대답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. 아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면 한 번쯤은 너의 문제는 이거다라고 들을 법한 얘기들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. 네가 단어를 많이 안 외워서 그래. 우리가 한국말에 있는 단어를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. 근데 여러분 한국말로 된 단어를 문장을 읽을 때 단어를 몰라가지고 못 읽겠다라는 생각 많이 안 하시잖아요. 근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공부할 때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 거죠. 할 말도 없습니다. 진짜 단어가 좀 나도 부족한 게 맞는 건 맞으니까. 근데 여러분 사실 있죠. 독해 실력은 단어와 무관한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어의 문제라기보다는 단어가 아닌 이외의 부분을 학습해야 되거든요. 단어는 따로 공부하는 거고. 근데 보통 그런 얘기를 잘 못 듣게 돼서 문제인 거죠. 저는 여러분들한테 절대 여러분들이 글을 못 읽는 이유가 단어 때문이라는 말은 안 할 겁니다. 여러분들이 아주 최소한의 단어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또 이렇게 들을 때도 있어요. 야, 지금 성적이 안 오르는 건 당연한 거지. 너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. 문제 많이 풀어봐야 올라. 문제를 많이 풀면 도움이 된다. 저도 동의해요. 아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건요.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조금은 성적이 오를 수 있어요. 우린 그것을 보통 감이라고 부릅니다. 근데 그런 식의 감으로 올라가는 거에는요. 분명한 한계점이 있거든요. 다만 지금 이 순간 너가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그래란 말하면 할 말이 보통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본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. 또 한국말로 이렇게 바꿔봐. 그거 무슨 말이야? 내가 이해한 것처럼 이해해야지. 너 왜 이렇게 이해 안 해? 뭐 이렇게 하시는 거죠.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입니다. 너 가만 보니까 한국말도 잘 이해 못하네. 마치 나는 영어를 되게 잘 바꾸는 걸 알려줬으니까 내 역할은 끝이고요. 너가 그것을 한국말로 잘 못 바꾸니 그건 너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죠. 그렇지 않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영어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. 그 영어를 어떻게든 한국말 바꾸기 놀이처럼 해석하는 연습을 해서 그래요. 저는 절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 하지 않을 겁니다. 근데 저는 이런 말을 되게 싫어해요. 사실.
자,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넷 중에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. 전 개인적으로 영어 스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가끔 이런 얘기를 듣고 왔다는 친구들이 있어요. 너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안 읽었나 보다. 너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지. 저는 아마도 선생님한테 이렇게 반문을 할 겁니다. 선생님, 제가 어렸을 때 책도 많이 읽고 이해도 빠르고 배경 지식도 완벽하면요,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비싼 돈 내고 수업을 듣고 있겠습니까? 반문할 것 같아요. 정말 책을 많이 읽었던 애들이 조금 더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확인하려고 듣는 수업으로는 도움이 되는 거고요. 저처럼 책을 좀 덜 읽었던 친구들이 들어가지고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인가요? 그게 아니라면 왜 절 그걸 가지고 비난하시죠?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. 여러분, 글을 못 읽는 게 절대 배경 지식 때문이 아니에요. 배경 지식이라는 존재는요, 글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절대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. 문제풀이와는 무관해요. 그걸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자, 바로 이런 것들이 왜 많이 나오는 거냐면 기준에 대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,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서로 무마하게 되는 겁니다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랑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. 적어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했던 얘기는 절대 안 할 테니까요.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들어볼 가치가 충분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할 얘기는 뭐냐면, 그렇다면 편입영어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? 편입영어는 문법, 논리, 독해, 이렇게 보통 세 가지 영역이라고 합니다. 그 첫 번째가 바로 문법이에요. 말 그대로 영어 문법을 암기하고 공부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영역이죠. 수능 시험으로 치자면 한 28번쯤 나오는 어법상 틀린 거를 고르는 문제, 그 한 문제가 문법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물론 편입은 그렇게 한두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꽤나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. 자, 문법 문제는요, 밑줄형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수능 공부할 때 그래도 풀어봤던 단어에다가 밑줄을 쳐두고 밑줄 친 단어들 중에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는 문제가 밑줄형이 되겠습니다. 빈칸형은요, 이렇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는 건데 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닌 문법적인 사항을 가지고 답을 골라야 되는 그런 유형이 되겠고요. 정우형이라고 돼 있죠. 이거는 뭐냐면 그냥 문장을 줍니다. 밑줄 아무것도 없는 문장을 줘요. 그 다음에 그 문장들 중에서 문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거나 문법상 올바른 것을 고르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정우형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편입에는 문법 문제도 꽤나 다양한 유형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깊은 공부가 필요한 건 맞아요. 수능 공부할 때보단. 자, 그리고 여러분, 논리와 독해라는 영역이 있거든요. 이제 독해라는 건 조금 익숙할 것 같은데 논리라는 말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. 논리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 빈칸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 여러분들 수능 시험 보실 때 31번부터 34번까지 나오는 그런 유형들 보통 편입에서는 논리라는 말로 붙이게 됩니다. 그렇게 긴 지문 속에 빈칸도 있지만요, 논리라는 영역에는요, 아주 짧은 문장 가지고 빈칸 넣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. 그것을 빈칸 넣기 문제,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논리 유형이라고 부를 거고요. 독해라는 건요, 그 빈칸 유형도 있지만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뭐 일치 불일치,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,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, 또 주제 제목 문제, 또 밑줄 치고 밑줄 친 말의 의미를 묻는 지칭 추론 문제, 또 문장을 주고 지문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을 고르는 문장 삽입 같은 문제, 이런 다양한 유형들을 우리가 독해 유형이라고 할 겁니다. 사실 이 논리 독해는 나눠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개인적으로 전 하나라고 봐요. 빈칸을 푸는 원리를 가지고 독해도 할 거기 때문에. 그래서 보통 이렇게 논리 독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. 논리는 빈칸 유형, 온리, 독해는 그거를 포함한 나머지 모든 유형들을 우리가 보통 독해라고 합니다. 말 그대로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거죠. 자, 근데 학생들이 이 편입영어라는 걸 공부할 때 생각보다 성적이 잘 안 올라요. 올라도 한계가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.
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? 우리 이제 그 얘기를 잠시 좀 해보도록 할게요. 문법부터 가보겠습니다. 학생들이 문법을 공부한답시고요. 보통 하는 게 뭐냐면 개념 암기예요. 특히 기초를 공부할 때 그냥 무턱대고 암기를 하게 됩니다. 원래 영어를 볼 줄 아는 사고력이 되고 글을 볼 줄 아는 사고력이 되는 분들은 그 무턱대고 암기하는 것만으로도 돌아오는 게 있기 때문에 실력이 늘거든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영어를 진짜 처음 하는 분들이에요.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나는 진짜 영어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이 편입 준비를 하면서 영어를 제대로 하는 거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. 근데 그런 분들이요. 생각하는 건 되게 힘들어 하고요. 무턱대고 암기하려고 하면 되게 편해해요. 그러다 보니까 문법이라는 걸 공부할 때요. 내가 얘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를 공부하기보단요. 그냥 단순히 개념 암기만을 집중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얘를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디립다 개념만 암기하고 있으니 암기는 하는데 써먹을 게 없는 거죠. 사실 여러분들이 문법이라는 걸 정말 잘하고 싶다면 키워야 되는 건 기본적인 문법 개념의 판단력이거든요. 그렇다면 그 판단력이라는 걸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뭐냐면 문장의 구성 원리를 익히는 거예요. 그 문장의 구성 원리에 따라 이 영어 문장은 어떤 식의 구성을 띠고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판단할 줄 아는 그 눈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. 앞으로 전 그것을 구조 분석이라고 할 거예요. 구조 분석하는 연습을 시킬 거고요. 그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준을 잡고 판단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.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보통 학생들은 그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잘 안 한다라는 거. 그래서 보통 문법을 끝까지 어려워하고요. 뭔가 배우기는 하는데 결국 시험장 가서는요. 대충 읽어보고 제일 어울리지 않는 걸 고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. 자,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. 그렇다면 논리 독해라는 거는 잘 오르냐라고 하면 이것도 잘 안 오르거든요. 자,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논리든 독해든 학생들이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해석을 아주 완벽하게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착각을 해요. 첫 번째, 지문을 잘 이해해야 풀 수 있는 거다. 그렇지 않습니다. 이해하면 더 쉽게 풀 수 있는 거지 조금 덜 이해해도 논리관계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지문이에요. 두 번째, 해석상 더 어울리는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. 얘도 정답이 될 수 있고 얘도 정답이 될 수 있지만 이게 그래도 정답에 더 가까워 이러는 거죠. 이런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. 또 글을 이해하려면 배경 지식을 알고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죠. 배경 지식이라는 존재는요. 글을 이해하는데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요.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. 0.01%도 우리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는 문제를 풀지 않을 겁니다. 됐죠?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이유가 간단해요. 똑같이. 기준이 없는 거예요. 내가 지금 이 영어 문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막연한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판단하겠다라는 그 침착함보다는요. 빠르게 읽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급급함이 생기게 돼요. 그러니까 문장을 받는 순간부터 긴장하고 어떻게든 막 읽어보려고 하다가 급급하다가 틀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.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겠죠? 자,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맞는 건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첫 번째, 문법입니다. 여러분, 문법이라는 건요. 적당한 개념 암기는 필요해요. 근데 거기다가 우리는 문장의 구조 분석의 원리를 입히게 될 겁니다. 이렇게 구조 분석이 되면 얘를 어떻게 찍는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해볼 거예요. 실제로 이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. 자, 두 번째, 여러분들의 문법적인 개념 암기는 확실하게 줄여야 돼요. 쓸데없는 걸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완벽하게 암기해두고 그거를 판단하는 걸 공부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문법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이론은 그리 많지 않아요. 저랑 수업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한 9개에서 10개 정도 포인트를 말씀드릴 거거든요. 그 9개에서 10개 정도 포인트면요. 모든 문법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. 가끔 한두 개 못 풀 수도 있거든요. 장담하고 그 문제는 아무도 못 푸는 문제가 될 거예요. 빼고는 다 맞출 수 있게 만들어 볼 겁니다. 자, 정리하면 적당한 이론 암기, 그리고 그 이론 암기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사고하는 훈련이 필요한 게 문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됐죠?
우리의 방향은 그래서 그냥 암기가 아닌 이 판단하고 사고하는 방법을 문장의 구조 원리를 배우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, 논리 독해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. 여러분, 글이라는 건요,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의 글도요,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. 근데 그거는 단순히 글을 읽는 영역일 때 그런 거고요. 만약에 그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영역이라고 한다면요, 그렇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건요, 글을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, 답을 찍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.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배운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서강대학교 편입에 나오는 주제 문제랑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 나오는 주제 문제는요, 푸는 방식이 똑같아야 맞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공부는요, 정확히 하나의 방식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, 세상에 해석상 어울리는 걸 고르는 문제는 없어요. 얘랑 얘가 헷갈리지만 정답에 얘가 좀 더 가깝다라고 배우잖아요. 사실은 여기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실력이 느는 거냐면, 헷갈릴 때 얘는 절대 정답이 안 되고 반드시 얘가 정답인 이유를 공부해야 늘거든요. 근데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얘도 답이 될 수 있고 얘도 답이 될 수 있지만 해석상 얘가 좀 더 답이 되게 가깝다라고 배우니까 우리는 사고력을 정말 키울 수 있는 문제에서 사고력을 키우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, 바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왜 얘는 절대 정답이 안 되고 반드시 이것만이 정답인지라는 거를 공부해야 돼요. 해석상 더 어울리는 것을 고르는 문제는 없습니다. 세 번째, 여러분, 글을 이해하는 데는 배경 지식은 필요할 수도 있겠죠. 도움은 될 수 있겠죠. 근데 문제를 푸는 데는 0.1도 필요가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진짜 이러면 안 되지만 시험지를 불법적으로 유출해서 주제가 어떤 게 나올지를 알고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을 공부하는 거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근데 우리는 그런 불법을 행사하는 건 불가능하고, 그렇다면 수험생으로서 우리는요, 시험에 나오는 건 내가 모르는 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? 마치 내가 이걸 공부하고 있으면 그게 나올 것처럼 공부를 하는 건 그냥 찍기식 공부 아닌가요? 그럼 그 찍기식 공부는요, 어차피 그 얘기 안 나오면 말짱 도루묵 아닌가요?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준비하는 학생이면 내가 모르는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지문이 나올 거고, 그랬을 때 지문에 어떤 논리를 가지고 답을 찍어야 되는지를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? 바로 그래서 배경 지식은 공부하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. 우리는 배경 지식이 아니라 진짜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걸 공부할 거고요.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배경 지식이라는 건 0.001%도 필요 없습니다. 여러분, 저는요, 수능 영어도 강의를 하고 편입 영어도 강의를 하고요.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국어 과목도 강의를 하거든요. 제가 강의하는 국어는 언어 논리라고 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, 또 리트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, 로스쿨 시험이죠.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국어 강의도 하거든요. 제가 국어 강의를 할 때도 똑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. 지문을 이해하는 데는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문제를 푸는데 배경 지식은 0.01%도 필요 없다. 이건 여러분 영어여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언어로 된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, 논리지 지식이 아니에요. 이거는 상식 시험이 아니거든요.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진짜 실력이 올라간다는 게 뭔지를 느낄 수 있고요.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. 됐죠? 자, 이렇게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정도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언어에 관련된 과목을 공부할 때 성적을 빠르게 올리고 싶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. 그 다음에 편입 영어라는 거에는 어떤 유형이 있고, 여러분들이 잘못 공부할 때 보통 어떻게 공부하고, 실제로 우리가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지,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